네, 6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이날 월요일장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장에서는 정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시장의 안도감을 불어넣어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었고요. 3대 지수 모두 오름 시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0.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62% 오르면서 5천선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섰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보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는요, 하락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고용지표 상당히 부진했었죠.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시작된 실적 우려감에 대해서 매물이 출회됐고요. 이 같은 물량을 소화시키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 초반부터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승 전환했고 고점까지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이날 악재가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들리 여는 총재는 지난주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웠던 것에 따라서 현재 미국 경제 흐름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었고요. 이와 함께 외신 쪽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오는 6월에서 9월 그리고 내년 말까지도 확대시켜야 된다고 가능성을 확대 열어놔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안도감을 불어넣어주면서 고점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이날 대내적으로 발표됐었던 지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ISM 비제주어 PMI 지수가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도 잦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0.66%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17,880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시켰습니다. S&P 500지수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 상당히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 S&P 500지수 내에서는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이날 국제 유가가 6% 급반등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에 상당히 좀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이 실렸었고요. 이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섹터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도 전업종이 오름 시세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좋았었고 0.66% 오르면서 2080선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는 하락권으로 출발을 해서 상승 전환 그리고 고점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 있는 전반적인 IT 종목들도 대체로 좋았던 가운데 테슬라 모터스가 급반등하게 되면서 이날 관련 섹터들 흐름 좋았었고요.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917포인트 선에 종가 형성시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타났고 또 금요일장 선물지수가 급락한 데 이어서 월요일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시장은 이날 금리 인상이라는 더 큰 악재가 누그러진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요일장 모두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면서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이 6월 금리 인상과 9월 금리 인상을 놓고 전문가들이 분분한 의견을 펼쳐왔다면 9월 금리 인상도 이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12월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fter jobs data, investors pencil in December rate hik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는 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심지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연준의 미래 금리를 놓고 베팅하는 상품이죠. 연방 기금 금리 선물을 보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재 투자자들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57%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가 넘어선 것인데요. 반면에 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점치는 투자자들은 6%에서 2%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점치는 투자자들 역시 33%에서 2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11%까지 점쳐졌었고 9월은 44%였는데요. 하지만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은 늦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지표 발표 후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첫 금리 인상 시기를 9월로 예상한다면서도 취약한 고용지표는 심지어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일제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1분기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요. 이날 나온 서비스업 지표가 이 확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안도감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ISM Services Index shows slightly slower growth in March.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3월 ISM 서비스 지수는 2월에 56.9에서 56.5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 2월의 수치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전문가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또한 이 확장을 가늠하는 50을 넘었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이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수치 하락을 이끌었지만 주문과 채용은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향후 몇 달간 미국의 서비스 기업의 경기는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현재 이 경기 약세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폴 에스워스 캐피탈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이 서비스 지표에 미루어 볼 때 현재 미국 경기가 크게 안 좋아졌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주요 소식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전에 지수별 흐름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개별 종목 마감 상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개별 종목들 또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다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 주시죠. 네, 종목 흐름입니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양상부터 살펴보면 상승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25개 종목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BM을 포함한 IT 종목들 상당히 흐름 좋았었고요. 캐터필러와 같은 기계, 그리고 에너지, 건축 섹터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비자, JP 모건 체이스 등 금융주를 포함한 엔터, 카드사가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다우지수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증권사 호평이 따랐었고요. 3%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다우지수 내에 있는 IT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애플과 IBM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인텔 역시 0.8%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쉐보론 텍사코, 엑소모빌 모두 1% 내외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도 이날 1.5%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융주 쪽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이 비자카드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카드사가 소폭 밀렸었고요. JP 모건 체이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1.8%, 2% 가까운 상승폭을 키우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유틸리티도 그 뒤를 이어서 1% 넘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본재, 소매 판매, 산업재 모두 상승폭을 키웠었고요. 0.5%의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바이오 종목이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 바로 테슬라 모터스였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판매량 부분에서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판매량 성적표를 꺼내 들었는데 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수치를 보였었고요. 분기 실적으로 1만 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좋았었고 6% 넘는 급등 시세 보이면서 203달러 선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우지수 내에서 큰 폭으로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증권사 호평이 있었습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달러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었고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 주가는 46에서 5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소식에 역시 3% 넘는 강세를 보였었고요.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날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테슬라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날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CNN 머니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esla stock up sharply on strong sales report.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N 머니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3개월간 이 7만 달러로 시작하는 모델 S 차량을 1,300대 팔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것이었고요. 또한 전문가 예상보다 500대 더 판 것이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분기 매출이 10,000대가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이 테슬라의 중국 내 매출이 부진하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 테슬라는 이 중국 직원 중 30%를 해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 내 매출 부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매출 증가는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외신은 평가를 했는데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20년까지 연간 판매 대수를 50만 대로 늘리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 장중 8% 넘게 치솟기도 했는데요. 결국 6.34%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위 약국업체인 라이드에이드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날 JP모건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이티스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ite Aid Corporation stock trades higher after JP Morgan resumes coverag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이티스에 따르면 JP모건은 라이드에이드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JP모건은 이 라이드에이드의 목표 주가를 $10로 잡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마감가에서 13.77%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본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JP모건은 라이드에이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업황도 좋고 라이드에이드가 우수한 실적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특히 매출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즈니스 이티스는 현재 인터뷰한 10명의 애널리스트 중 8명이 라이드에이드에 대해서 매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1명만 보유, 또 나머지 1명은 매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이드에이드의 주가 장중에 1% 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0.57%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외신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 주요 소식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시장은 오늘 또 역시 간밤에 좀 열리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좀 상품 그리고 환율 채권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기자, 어이지 앵커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6일 유럽 증시는 앞서 들으신 대로 이스터 먼데이를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시장 유가는 급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6% 넘게 오르면서 $52 14센트를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핵협상이 됐지만 이란 원유 수출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요. 이에 따라 공급 우려감이 다소 완화된 것이 이날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시아 수출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 부분 역시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도 올랐습니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이 다소 약화된 것이 이날 금값의 매수세를 부추겼었고 온스당 1.5% 오르면서 $1,218 6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엇갈렸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부셜당 0.4% 내렸습니다. $3 85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0.5% 소폭 올랐습니다. 692포인트 선 다시 회복하면서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공포지수는 0.5% 오르면서 14.7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크게 내려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상당히 부진했었죠. 이에 따라 달러화 약세, 주요 통화 대비 크게 약세 흐름 나타냈었고요. 7원 90전, 8원 가까이 내리면서 1,084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간밤의 달러 인덱스는 0.45% 내린 97.2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0.06%포인트 오른 1.9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마감 시장 모두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다소 좀 흐리고요. 전국에 곳곳에 좀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 정도 기온을 밑돌 예정이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선선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